네, 상식축구 이상훈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뤄볼 주제는요, 4회였죠. 4회 때 그동안 있었던 콘텐츠들,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런 거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학문적인 의미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조금은 노잼일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는 제가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이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first nine, 제로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first nine이라고 하는 거는 first 사실이 아닌, 그리고 nine, 9번. 그래서 가짜 9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9번은 공격수 자리에 위치한 선수의 등번호가 보통 9번입니다. 이제 가짜 공격수 first nin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전술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공격수가 없어서 제로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전술의 장점은 이제 상대가 수비가 이제 자리를 잡고 나오지 않으면 공간이 생겨서 중거리 혹은 원투 패스로 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그 노란색이 이제 우리 팀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흰색 유니폼 팀에 지금 노란색 공격수가 없잖아요. 최전방에 있는 노란색 선수들 이 4명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빈 공간이 생겨 있을 때 이쪽으로 이제 측면에 있는 선수가 이제 원투 패스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몰고 들어오다가 여기서 중거리 슛을 때려버리는 그런 전술인 거죠. 이제 수비가 붙으면 제로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뒷공간을 파고드는 작전을 펼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원투 패스 그리고 중거리 슛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 수비가 처져 있는 우리 공격수를 향해서 달려 들어올 때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서 상대 골키퍼와 1대1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술이 있습니다. 자, 이게 2008년부터 그 바르셀로나 감독직을 수행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전술을 고안해내서 이 전술로 정말 재미를 많이 봤었죠. 그 최대 수혜자가 바로 이 파브레가스입니다. 파브레가스는 원래는 이제 미드필더 출신인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파브레가스를 제로톱으로 기용을 하면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파브레가스가 이제 패스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주고 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줄 수 있는 패스, 그리고 띄워서 그 공간으로 떨궈줄 수 있는 패스를 잘하기 때문에 파브레가스를 잘 활용했었죠. 자, 다음은 보시는 바와 같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있네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고안해냈던 방금 전 제로톱 전술에 이어서 티키타카입니다. 자, 티키타카는 뭐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화살표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이 화살표는 패스 경로를 의미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선수부터 패스가 시작한다고 예를 듭시다. 이렇게 주죠? 그럼 이 선수가 또 이렇게 주고, 얘가 이렇게 주고 받고 다시 주고 또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주고 얘가 또 주고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냐면 지식백과에 지금 나온 것처럼 방울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내는 장난감 티키타카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패스를 하면서 패스하고 받는 소리를 티키타카와 같다고 해서 축구 용어로 들어온 케이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 티키타카 전술로 점유율 8대2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아예 볼을 못 잡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스를 한 50 몇 번 돌리다가 골 넣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패스를 한 50 몇 번 돌리는데 상대가 볼을 한 번도 터치를 못했어요.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축구는 사실 공을 차야 재미있는 스포츠인데 한 번도 못 차고 상대방에게 골을 헌납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티키타카 전술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킥 앤드 러쉬라는 전술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19세기에 영국에서 주로 쓰던 공격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공격진에 이렇게 키 큰 선수 198cm 되는 이런 키 큰 공격수 하나를 상대 수비 라인에 박아놓고 수비 이쪽에서 볼을 뻥 찹니다. 공격수가 이제 자신의 큰 키를 이용을 해서 볼을 따내고 이제 러쉬하는 이쪽이나 이쪽에서 달려오는 선수에게 그 볼을 전달을 해서 상대 수비진을 붕괴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현대 축구에서는 잘 먹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후반 막바지에 대부분 팀이 이 전술을 써요.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을 때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어야 돼, 혹은 이겨야 돼 라는 그런 팀들이 이런 전술을 많이 씁니다. 그냥 때려놓고 이제 로또라도 걸리자라는 그런 마인드죠.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는 많이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는 먹힐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나라 이제 축구 대표팀 선수들 경기를 봐도 김신욱 선수를 이렇게 공격 자리에 박아놓고 항상 띄워놓고 김신욱 헤딩만 노리는 그런 단순한 공격 전술을 해서 욕을 많이 먹은 적이 있잖아요.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전술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개겐 프레싱이라는 거예요. 개겐 프레싱을 일단 살펴보면 개겐이라는 독일어와 프레싱이라는 영어의 합성어입니다. 개겐은 독일말로 이제 뭐뭐에 반대하여라는 의미가 있고, 프레싱은 말 그대로 압박, 상대방에 대해서 압박한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흔히 이 전술의 창시자인 지금 여기 보시면 위르겐 클롭 감독이 있죠. 위르겐 클롭 감독의 겐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클롭 감독이 먼저 이 전술을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클롭 감독이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불려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전술은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화살표로 제가 이렇게 노란팀 공격수들을 그려놨어요. 흰색 선수가 이제 볼을 잡고 있는데 이 선수들을 향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압박하는 겁니다. 이게 높은 위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이 이제 텀 라인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우리 팀 노란색 공격수들이 높은 위치에서 상대방을 압박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해서 볼을 따내서 빠르게 우리 팀 동료에게 전달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드리블로 해결을 하든지 이런 식의 공격 전술을 개겐 프레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겐 프레싱을 하기 위해선 많은 체력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메잘라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메잘라는 이탈리아 어원이고요. 메조는 반, 알라는 날개. 그래서 날개도 아니고 중앙 미드필더도 아닌 거, 그 위치를 메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보다 좀 더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이제 포그바가 대표적인 메잘라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윙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윙으로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노리기도 하고, 보다 좀 복잡하고 유동적인 전술이 나타나는 현대 축구에 맞게 좀 나타난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축구 용어는 크랙입니다. 크랙은 사실 영어로 그냥 크랙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죠. 그 사전적 의미로 갈라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상대 수비를 갈라놓는 플레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자르가 있죠. 보통 크랙들은 이제 빠른 발, 우수한 드리블 능력으로 상대 수비진을 붕괴시켜서 골을 넣거나 아니면 동료에게 도움을 주는 유형의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축구에 대한 좀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용어들, 메잘라, 크랙, 제로투, 퍼스트 나인, 티키타카 등등등등, 여러분이 앞으로 축구를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알고 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프사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살펴볼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오프사이드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